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드리그 탐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장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신 그 장비 그대로 쓰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장비를 쓰면은 좀 더 예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만 드린 거고요. 사실 그런 거는 각 개인의 낚시 스타일이나 뭐 낚시 기술의 차이나 아니면 또 뭐 그냥 단순히 선호도의 차이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원줄은 합사로 쓰고 목줄은 카본줄이나 모노줄을 목줄로 연결해서 쓰시는 것이 참 좋을 거다라고 제가 권해드렸죠.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좀 생각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전에 한번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 한번 해보시면은요, 굉장히 더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꼭 네드리그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채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 뭐 목적을 가지고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피닝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이용한 그런 낚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원줄을 합사로 하고 목줄을 이렇게 모노줄이나 카본줄로 달았을 때 그냥 이제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모노줄이라고 할게요. 카본줄, 모노줄 이렇게 하지 않고요. 모노줄을 달았을 때 훨씬 더 용이하고, 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사줄을 원줄로 쓰고 모노줄을 목줄로 쓸 때의 장점이 있을까 알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요, 경제적입니다. 아니, 합사줄이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합사줄 같은 경우에 낚싯줄 교체 주기가 굉장히 좀 길어집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경제적으로 봤습니다. 요즘에 뭐 카본줄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번 끼워서 낚시하다가 조금 뭐 상처가 생기면 계속 잘라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1년에 낚시를 얼마나 다니냐에 따라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그 소비가 많아요. 저같이 좀 자주 나가는 편이라 그러면요, 1년에, 예, 얼마를 갈아 껴야 될지 모를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원줄을 이 합사줄로 쓰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저도 해보니까 확실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좋은 줄을 합사줄로 써도, 야, 이게 돈이 많이 부담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예, 좀 경제적이다 하는 겁니다. 확실히 교체 주기가 깁니다. 예, 두 번째는요, 어, 이 낚싯줄이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감도가 좋아요. 감도가 좋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걸 느끼거나 이렇게 운용할 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걸 이제 운용할 때 런 합사줄을 이제 갑자기 달게 되면은요, 처음에 이제 타버터 같은 경우에 운용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모노줄 같은 경우 거리에 따라서 좀 늘어지지 않습니까? 축 처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합사줄이 별로 없고 툭툭 칠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그 힘이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은 훨씬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이 목줄 부분입니다. 어, 만일에 전체를 다 예를 들어서 6파운드 줄을 감았다고 하고 6파운드를 쓰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8파운드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전체를 다 8파운드로 교환하든지, 세 가지가 되겠군요. 아니면 스프를 갈아 끼우든지, 아니면 목줄을 연결하든지예요. 기본 6파운드에다가 8파운드를 연결하는 거죠. 어,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요. 이 합사줄을 쓰게 되면은 10파운드 줄만 해도 굉장히 얇거든요. 15파운드 줄만 해도 정말 얇습니다. 1호가 안 돼요. 일반 나일론 줄의 1호에 비해서 더 얇기 때문에 10파운드, 좀 두꺼우면 15파운드 정도 쓰고 이 목줄을 6파운드, 8파운드, 10파운드 딱 이 세 가지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요, 뭐 더 얇은 것도 됩니다.
굵은 것도 되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배스 낚시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6파운드 쓰다가 이 지금 상황은 10파운드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목줄 부분만 딱 잘라내고 다시 묶으면 되거든요. 목줄 길이는 뭐 1.5m가 될 수도 있고 2m가 될 수도 있고 3m가 될 수도 있고 각 개인의 이제 낚시 성향에 따라 다른 건데요. 어쨌든 그 부분만 딱 잘라내고 갈아 끼우면은 금방 이제 다른 상황에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가라앉혀야 되겠다 싶으면 카본줄을 쓰시면 되고, 가라앉는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다 싶으시면 그 일반 나일론 줄 모노줄을 쓰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잘 대응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인데요. 장점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요, 비거리입니다. 비거리는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거는 제가 100%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합사줄도요, 10파운드와 15파운드 차이도 굉장히 납니다. 사실 그만큼 낚싯줄의 굵기 그리고 낚싯줄의 이제 강도 아니면 꼬임의 정도가 비거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드리그, 작은 네드리그 같이 좀 섬세한 그런 미끼일 경우에 합사를 쓰면은요, 적은 힘으로도 원하는 거리만큼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피닝 대를 사용하는데 이거 비거리가 내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합사줄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원줄을 한 10파운드 정도로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요, 뭐 별로 힘도 들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쫙 하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줄이 얇다 보니까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도 좀 부담도 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또 여러분 사용하시다 보면 그런 장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장점만 있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목줄을 이제 갈아 끼워야 되고, 이제 낚시 출조할 때마다 저는 할 때마다 다시 묶게 되는데, 번거로울 때가 있죠. 아무래도 그냥 통으로 낚싯줄이 있는데 이렇게 미끼만 하나 달렁 달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줄을 달아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끼를 달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원줄에서 목줄을 연결하는 부분에서도 어쩔 때는 이게 좀 조금만 잘못하면 실수가 돼가지고 연결 부분이 뭐 빠진다든지 끊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 부분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익숙해질 때까지는요. 하지만 익숙해지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는 느닷없이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잘 꼬입니다. 꼬이는 그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은 어, 저항이 없이 그냥 줄을 막 감았을 때 이 스프레 보이시죠? 이 스프레에 줄이 약하게 얹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막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스피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스피닝이 파고드는 것보다는 얇게 얹히면서 나중에 한 덩어리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나일론 줄도 마찬가지인데 합사줄은 얇고 실같이 이제 부드럽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엉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자주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이 캐스팅을 할 때 너무 이제 스냅을 막 많이 준다든지 잘못해서 탄력이 잠깐 잘못 들어가면은 이 낚싯줄이 나갈 때 얘네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꼬여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던질 때요, 이게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막 꼬여서 까베기처럼 나가거든요. 여기서 나갈 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퉁 하고 이게 튕겨지는 부분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탄력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매듭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날아가면서 매듭이 꼬여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매듭이 가이드에 걸려버리게 되면은요, 날아가다가 여기 칵 묶여버려요. 이렇게. 근데 이제 미끼가 좀 무거운 미끼가 달려 있을 경우는 매듭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냥 탕!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되면은, 그 끊어진 경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고, 혹시 이제 낚시하실 때 그런 경험이 이제 그런 뭐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캐스팅을 약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시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단점은 뭐냐면요,
시끄럽습니다. 감을 때 삭삭삭삭 하는 소리가 좀 나요. 그러니까 일반 모노줄을 사용할 때보다 마찰되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여기 가이드에서도 나고 여기 라인 롤러에서도 나고. 그래서 특히 이제 고기가 딱 걸리면은요, 이렇게 감을 때 쓱쓱쓱쓱쓱쓱 이런 소리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시면은 이게 내 릴에서 나는 소리인가? 처음에는 이제 구분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낚싯줄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코팅이 잘 된 줄은 아무래도 좀 나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험한 줄들은 더 소리가 시끄럽겠죠. 그래서 그 메이커에 따라서도 소리가 좀 다르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도 원줄은 합사줄, 목줄은 이제 일반 모노줄이나 카본줄을 사용하셔서 한번 낚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좀 훨씬 원활하고 좋구나 하는 생각을 꼭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일반 줄을 사용하면 안 되냐? 그런 건 없죠. 예,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나일론 줄을 쓰시든 그냥 이렇게 목줄 연결 안 하고 합사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쓰시든 뭐 카본 줄만 쓰시든 아무거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좋으신 대로 하시는데 저는 이걸 권해드린다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합사와 이 목줄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배스 낚시 할 때 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 중에 딱 세 가지만을 차례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